이번에 이어서 볼 작품은 백석의 흰바람벽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흰바람벽도 여러분 이 흰바람벽도요. 또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찰의 매개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남신이주의동 박시봉방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백석의 흰바람벽이 있어도 이제 연계 작품으로 혹은 교과서에 보통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상 전개 방식을 보통 물어보게 되면 얘는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일단은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보통은 이제 박태원의 소설가 공부시 1인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정서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은 작품이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 생각 드러내는 거 아주 탁월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약간 내용적인 인과관계를 좀 찾는 것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두서없이 좀 쓰다 보니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잘 끊어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한테 시간적인 배경 여러분께 주었고 공간적인 배경도 여러분께 주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미 이것 가지고서 내신에서는 당연히 쓸쓸함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좁다란 방도 같이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얘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가난한 처지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치?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대? 흰바람벽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던 성찰의 매개체고,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내가 그랬잖아. 백석은 항상 쓸쓸함을 생각하라 그랬었죠. 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현재형 시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군요. 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문학에서는 생동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줘요. 물론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화자가 방 안에 있는데 흰바람벽, 그냥 창문 생각하세요, 편하게. 아니면 그냥 흰 벽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거기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정리해보면 쓸쓸한 것만 오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 흰바람벽에 희미한 15촉의 전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가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규정이 되겠고,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진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만큼 시적화자의 심리가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역시나 때끌은 다 낡은 무명사치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둘 다 가난이겠죠?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쉰다라고 되어 있어. 그림자는 당연히 시적화자겠지만요. 어두운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시적화자의 내면 자체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다 시적화자의 어떤 상황과 혹은 상황 정서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군. 그치? 자, 그거 쉬고서 그리고 또 달디란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고 되어 있어. 이러니까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막 힘들어 얘기하다 갑자기 따뜻한 감주 한번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현재 우리 시적화자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줘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 흰바람 벽에 뭔가 스크린처럼 뭔가 스쳐가는 것들이 있나 봐. 이 흰바람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대요. 즉 일종의 그리움의 대상이겠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런둥둥하니 추운 날에 잔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기고 있대요. 아마 김장을 담그시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이건 알겠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스크린처럼 그냥 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내신 때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한테 감각의 전이 얘기를 할 거야. 왜?
시퍼렁둥둥하다라고 하는 건 시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추운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촉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일종의 촉각의 시각하거든요. 왜? 추운 날이 시퍼러둥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치? 촉각의 시각하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사실 뭐 수능에서는 내가 얘기했듯이 모의고사에서는 크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내신 때는 물어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지나가는데 긴장을 담그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죠.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그리움의 대상이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객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남편이란 뜻입니다.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나 봐요. 물론 선생님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의 지아비를 백석 그냥 자기 자신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내 아내라고 한다면 그의 지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해석의 뭐 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작품에 주어진 대로만 보게 되면은 이건 아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남편일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사람도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면이 고독하니까 이런저런 상념들이 머릿속에서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간 자 이제 다른 게 떠오르나 봐. 이 흰바람 벽엔 내 쓸쓸한 얼굴에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근데 갑자기 스크린에 다른 것들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나 봐. 자, 이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운명론적 태도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 삶 돌아보니까 내 삶 성찰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란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존재구나. 그쵸? 남신이조 유동 박시분방에서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음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위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하며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들이 또 지나간대요. 이번에 또 다른 것들이 지나간대. 여기 밑줄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도 연결이죠. 여기랑 연결이야. 이것도 운명론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가 나보다 더 높은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일종의 정당화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열거죠. 다 이런 애들이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누가 그러하듯이 또 프라슨잼과 도연명과 라이나 마리아 릴케 다 시인들이죠. 그러하듯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여긴 자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죠. 아마 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요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거고 아마 내신할 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도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상의 전환도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 위주로 가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감정들 위주로 가니까 여러분께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내신 때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작품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들 잘 발췌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들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걸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고생했어요.